안유찬 선생님 요새 업로드가 뜨네요. 내가 내신 기간에 안 올리잖아. 네. 그때 구치야. 10세기로. 이거를 내가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볼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무슨 얘기냐면 수열을 그냥 정의하는 방식 정도로 생각하면 돼. 귀납이 무슨 뜻인지 이거에 대한 해석도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뭐 귀납이 이제 뭐 국어에서 배우는 귀납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수학에서의 귀납은 조금 다른 느낌인 거라. 귀납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나는 뭐가다로 정의를 하거든. 너네 귀납하면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뭐야? 삼단 연역. 요. 그 연역이 삼단문법이 연역이야. 네. 삼단문법이 연역이고 귀납은 그냥 진짜 노가다 하는 거야. 노가다를 해보니까 이런 규칙이 있어. 그런 발견을 하는 거.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뭐냐면 첫 번째 그 규칙을 써줘. 그 규칙을 써줘. 근데 그게 n번째 항 또는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이러한 것들을 이웃한 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 즉 그 식을 이제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할 거거든. 점화식을 줄 거야. 예를 들면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더하기 an이다. 이런 식으로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이렇게 줄 거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 이 수열의 특징 정도는 알 수 있겠지. 이 수열의 특징 정도는 알 수 있겠지. 어떤 수열이야? n 더하기 2번째 항을 만들려면, 여기를 만들려면 앞에 거 두 개를 뭐 하라는 거야? 더해서 만드는 거겠구나. 이 수열의 특징 정도는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수열 전체를 알려면 뭐가 필요해? 항이 필요해. 항은 점화식에다가 몇 개의 항들이 더 있어야 내가 수열을 전체를 다 알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점화식에다가 무슨 항을 알아야 되겠어? 야, 최소한 이거 수열이 만들어지려면 한 몇 개는 알아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난 두 개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A1과 A2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한 점화식이랑 이러한 항들이 주어져 있으면 이 수열 전체를 알 수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첫째 항이 두 번째 항이 2니까 세 번째 항은 2, 네 번째 항은 얘네 둘 더해서 3, 다섯 번째 항은 5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 그러니까 이 항은 몇 개가 주어질지 몰라. 필요한 만큼 주어질 거야. 즉 점화식이 주어지고 이거 가지고는 뭐밖에 알 수 없어? 규칙밖에 알 수 없어. 정확하게 이 수열 전체를 알려면 뭐가 더 필요해? 항이 더 필요해. 그래서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는 건 뭐야? 이 1번과 2번을 줬을 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했다라는 거고, 우리한테는 뭘 시키겠어? 너희가 이 수열 해석해서 일반항을 구해봐 라는 작업을 하겠지? 됐어? 그럼 이제 하나하나 그냥 같이 봅시다. 내가 어차피 예시 들고 여기 문제 풀면, 그러니까 문제 하나하나가 예시라고 생각을 하면 돼. 뭐 항이 하나가 주어져 있고 점화식이 주어져 있지. 그럼 이제 우리 뭐 하자 그랬어? 이거 가지고 그 수열의 특징을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지. 무슨 수열일까? 그치. 공차가 몇이 분차 수열? 3이 분차 수열. 바로 해석이 되지. n 더하기 1번째 항을 만들려면 그 앞에 항에다가 몇을 더하래? 3을 더하래. 그러니까 따라서 a는 3n 빼기 이렇게 쓰면 되지. 여기까지 어떻게 쓴 거야? 공차. 그리고 첫째 항이 2여야 되니까 빼기 1 이렇게. 됐어? 그럼 두 번째 A3이라고 주어져 있고 점화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n 더하기 1번째 항을 만들기 위해서 n번째 항에다가 몇을 곱한 거야? 3을 곱한 거지. 이건 무슨 수열이라고 볼 수 있어? 그치. 등비가 3이 등비 수열이라고 볼 수 있지. 따라서 AN이 뭐라고 쓰면 돼? 첫째 항 3 곱하기 3에 n-1이니까 얘는 3에 n승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지. 됐어? 그럼 4번 3번 항이 두 개나 주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막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어? 그건 없지. 그럼 그 규칙이 어디 나와 있다고? 여기 나와 있다고. 얘 해석해봐. 어떻게 해석해야 돼?
가운데 항을 2배 했더니 양 옆에 항을 더한 것 같대. 무슨 수열이야? 그래서 등차. 그치, 얘도 등차 수열이지. 그럼 이번에 공차가 몇인 등차 수열? 2인 등차 수열이니까 따라서 AN은 2N 빼기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면 돼. 네. 그럼 4번.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될까? 가운데 항을 제곱했더니 양 옆에 항을 곱한 것과 같대. 그럼 무슨 수열? 등 비수열이겠지? 이게 그 뜻이잖아. 그렇죠. 네. 괜찮아? 네. 삐질. 이거는 등차 중앙, 이거는 등비 중앙. 그치? 그럼 공비가 얼마야? 이겠네? 그럼 이제 AN은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등차 수열에 대한 점화식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등비 수열에 대한 점화식은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다지. 그래서 이 차이는 뭐야? 이런 식으로 주어진 거는 공차랑 공비를 줬으니까 항이 몇 개가 필요했던 거야? 하나씩만 있었으면 되고 이렇게 주어진 건 규칙은 줬지만 공차가 없잖아. 그러니까 항을 몇 개를 준 거야? 2개씩을 준 거야. 그래서 항을 몇 개를 줄지는 모른다라는 거야. 수열 비교적 정의 자체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점화식을 만들어 볼 거야. 어느 배양액에 미생물을 배양하면 1시간마다 70%는 죽고 그럼 나머지는 각각 10마리를 분열한대. 그럼 100마리를 넣고 1시간 후에는 어떻게 돼? 70%가 죽었으니까 몇 마리가 남아? 그렇지, 30%가 남지. 얘네가 다시 몇 배가 된대? 얘네가 다시 몇 배가 된대? 10배가 된대. 몇 마리야? 300마리지. 그래서 근데 이것만 가지고 3배가 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있기는 하지. 왜냐면 잘 봐봐. 우리가 결국 얘에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내가 얘를 AN이라고 보면 이만큼 전체는 뭐라고 볼 수 있어? AN 더하기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AN 더하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원래 AN에다가 몇을 곱하면 몇 분의 30을 곱하고 몇 배를 한 거야? 10배를 한 거지. 그러니까 뭐가 나와? 3 곱하기 AN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N시간은 미생물의 수 이걸 AN이라고 하래. 그럼 A1은 얼마여야 돼? A1은 100일까 300일까? A1은 300이어야 돼. 왜? 1시간 후에 미생물의 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이제 뭐 여기서부터 수열인 것처럼 이렇게 썼지만 이건 그냥 내가 예시를 든 거고 어쨌든 1시간 후에 미생물의 수는 300이라고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얘가 AN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럼 어차피 점화식 자체는 뭔 거야? 점화식 자체는 AN 더하기는 3 곱하기 AN 이게 바뀔까? 이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야. 됐지?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어려워. 586번 같은 거. 봐봐.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와있냐면 SN과 A인이 같이 나와있지. 근데 우리는 수열합과 일반항 사이 관계를 통해서 SN을 가지고 AN을 구할 수도 있고 AN을 가지고 SN을 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는 SN을 AN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AN을 SN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구하라는 게 지금 SN이지. 그럼 그때 AN을 뭐로 바꿔주면 좋냐면 SN-S
n-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타당하지? 그래서 그럼 요식을 정리를 좀 해보면 친구 어디 갔니? 요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2 곱하기 Sn은 n 더하기 1 Sn 마이너스 n 더하기 1 S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좌변으로 넘기고 얘 우변으로 넘기면 n 더하기 1 S n 마이너스 1은 n 마이너스 1 Sn 이렇게 되겠네. 됐어? 근데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Sn이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n을 1부터 n에다가 1부터 숫자들을 차근차근 대입을 할 거야. 그래서 SN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축차 대입이라고 얘기를 해. 축차 대입을 해서 축차 대입을 하는 목적은 지워지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럼 너희가 잘 봐봐. 여기다가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2 곱하기 S 여기니까 1 안 되나? 2부터 대입해봐. 3 곱하기 S 2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럼 3 대입하면 4 곱하기 S 3은 뭐 대입했다고? 3 그럼 여긴 4 대입한 거지. 여기 3 그럼 여기 내가 잘못 쓴 거 아니야? 맞나? 아니 그 여기가 1이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지. 그럼 여기가 2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아이씨. 여기 왜 내가 바꿔놨어? 맞지?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럼 여기 뭐라고 써? 2 곱하기 S3 하나만 더 써보자. n이 4일 때 이렇게 쭉쭉쭉쭉 써서 n번째에는 뭐가 올까? 그러니까 어쨌든 SN이 필요한 거니까 제일 끝에는 분명히 n 더하기 1 S n-1이 있을 거고 이쪽은 n-1 SN이 있겠지. 내가 그 양변을 뭐 할 것 같아? 곱할 거야. 곱할 때 아까처럼 여기만 따로 곱해봐. 어떻게 돼? 3 곱하기 4 곱하기 어디까지? n 더하기 1까지 곱해지지. 여기 s만 다 곱해봐. S1, S2에서 어디까지 S, n-1까지 다 곱해지지. 이게 좌변이지 지금? 그럼 우변을 다 곱해봐. 우변 다 곱하면 어떻게 돼?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점점점 어디까지? n-1까지 곱해지지. 우변 S 다 곱해봐. S2부터 어디까지 S, n-1를 지나서 Sn까지 다 곱해지지. 그럼 좌변 우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하면 돼? 그럼 지워줄 거 약분하면 되지? S는 S2부터 Sn-1까지 이렇게 지워지니까 좌변에는 얘가 남고 우변에는 얘가 남겠네? 그럼 얘는 3부터 쭉 지워지지? 3부터 어디까지? n-1까지. 그럼 좌변에는 결국 남는 게 n 플러스 1 곱하기 S1은 1 곱하기 2 곱하기 Sn 이렇게 남겠다.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S1이 몇이라고 주어졌어? S1은 A1이랑 똑같으니까 3 따라서 SN이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3n 플러스 좀 복잡하지? 어렵고. 근데 이제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야. 우리가 수열학과 일반 항상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식정리를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뭘 한 거야? 축차 대입을 한 거야. 순서대로 대입을 해서 결국 아까 했던 것처럼 비슷한 종목끼리 묶으면 지워지는 게 보여 안 보여? 보이겠지? 그걸 이용을 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됐어? 그 다음에 588번 지금에는 계단을 오를 때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 오는데 그럼 봐봐 n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는 an이라고 하지. 그럼 계단 한 개를 올라가는 방법의 수는 몇 개야? 아니 내가 한 칸 또는 두 칸씩 올라가니까 계단 한 개를 올라가는 방법은 몇 가지야? 응? 한 가지. 계단 두 개를 올라가는 방법은? 계단 세 개를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 그럼 계단 네 개를 올라가는 방법은?
거지. 안 그렇죠. 왜? 네, 상사를. 아 봐봐. 어차피 여기까지는 지금 문제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치? 여기까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두 개 계단을 오르는 방법 한 칸 한 칸, 두 칸인 거지. 네. 야 그럼 내가 세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전에 어디까지 도착을 해 있어야 돼? 첫 번째 계단까지 도착을 해 있거나 두 번째 계단까지 도착을 해 있어야 되지. 그럼 첫 번째 계단 또는 두 번째 계단까지 도착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한 가지 또는 두 가지지. 그럼 거기서부터는 첫 번째 계단까지 있으면 세 번째 계단까지 가는 방법은 무조건 두 칸 뛰어야 되지. 네. 그럼 두 번째 계단까지 있을 때 세 번째 계단까지만 가는 방법은 그러니까 결국 이거 두 개 더한 게 세 번째 계단까지 오는 방법이지. 그럼 네 번째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어디까지 도착해 있어야 돼? 두 번째 계단 또는 세 번째 계단까지 도착해서 여기서 두 칸을 뛰든 여기서 한 칸을 뛰든 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경우에 쓰는 얘는 얘랑 더해주면 되지. 그래서 A5는 몇인가? 두 개 더해서 8. 그 다음 거는 13.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겠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런 수열을 이제 무슨 수열이라고 그러냐면 점화식이 이렇게 생겼지. A n 더하기 2는 이거 아까 봤지? 이런 수열을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그 밑에 589번도 피보나치 수열이기는 해. 바둑돌로 세 칸을 채울 때 검은 돌끼리 이웃하지 않게 채우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규칙에 따라 9칸을 채우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지 구하라. 이건 너희가 생각을 잘 해봐. 뭐 저거까지 풀라고는 안 할 거니까. 너 한 번은 더 해서. 그럼 마지막 수업적 비난법. 아, 아까 그 배우라고 어? 배우라고 한거 6분의 아니야. 그거 해봐. 수학적 비난법이 증명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 중에 배운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다음 규율법, 얘가 세 번째야.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뭔지 기억이 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가 2가 아니면 x제곱은 4가 아니다. 바로 증명이 안 되지. 1초 만에 생각이 안 들지.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써 있었다면 어떻게 돼? x제곱이 4이면 x가 2다. 얘는 말이야. 거짓인 걸 알지. 그러니까 얘가 증명하기 편해, 얘가 증명하기 편해.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형으로 되면 증명하기가 불편하니까 차라리 얘 무슨 명제? 대우 명제를 활용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이 대우 명제를 활용한 증명. 대우 명제가 뭐야? 두 개 자리 바꾸고 부정까지 하는 게 대우 명제잖아. 그래서 그럼 규율법이라는 건 뭐야? 규율법의 대표적인 건 뭐였어? 루트 2가 무리수 2다. 근데 실수 범위 내에서 루트 2는 될 수 있는 게 유리수 아니면 무리수지. 얘가 무리수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을 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루트 2를 뭐라고 가져가자?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자. 그래서 얘는 n분의 n. n과 n은 무슨 수? 서로소. 이렇게 해서 뭐 양면 제곱하고 쭉쭉쭉쭉 증명을 해서 결국 루트 2가 유리수이면 모순이다. 따라서 루트 2는 뭐다? 무리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한 게 규율법이다라고 배웠지. 사실 규율법은 그게 메인이 아니야. 이걸 증명한 게 메인이 아니라 규율법은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왜 얘가 무리수인 걸 무리수가 아닌 걸로 증명을 했냐면 예를 들면 이거야. 내가 그냥 이렇게 쓸게. A가 B임을 증명을 해야 돼. 근데 A로 가능한 게 A의 후보 중에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어. 근데 내가 A가 B인 걸 바로 증명이 안 돼. 근데 A는 B 아니면 C 아니면 D야 무조건. 됐어? A는 B 아니면 C 아니면 D인데 얘를 직접 증명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뭐 하겠다라는 거야? A가 C도 아니고 D도 아님을 증명을 하면 A가 자연스럽게 모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치? 이걸 증명하는 방법이 규율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규율법 언제 써? 우린 매일 써. 너 2차 함수 문제 중에 케이스 3개 나눠서 푸는 거 기억해? 케이스 3개 나눴을 때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되니까 얘가 여기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 라고 하잖아. 이게 규율법의 논리야. 알겠지? 그러니까 규율법은 이 대표적인 증명을 기억하는 것도 좋은데 더 정확한 규율법은 뭐야?
이런 상황이 정확하게 규리법을 활용하는 방법이고 우리는 앞으로 규리법을 엄청나게 많이 활용을 할 거야. 그래서 그럼 수학적 귀납법은 뭐냐면 자연수 조건의 명제를 증명할 때 쓸 거야. 그래서 그 자연수 조건의 명제를 증명할 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을 해야 되지. 그래서 첫 번째 뭘 할 거냐면 아까 수열의 귀납 적정이랑 비슷해. 뭐 할 거냐면 얘는 이번에 항부터 확인을 할 거야.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을 할 거야. 그 명제가. 그럼 1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했지. 근데 실제로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n이 1일 때 성립하고 2일 때 성립하고 3일 때 성립하고 4일 때 성립하고 5일 때 성립하고 6일 때 성립하고 n일 때까지 성립함을 증명을 해야 되지. 이걸 증명하는 것 대신에 요 중간에 보면 k번째 애가 있을 거고 k 플러스 1번째 애가 있겠지. 그럼 만약에 k번째일 때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지 이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도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면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연속된 두 개가 성립하는지 확인이 되는 거지. 됐어? 그럼 봐봐. 이거랑 이걸 증명을 하면 내가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확인을 했고 연속된 두 개는 무조건 같이 성립하는 걸 확인을 한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성립하는데 연속된 두 개가 성립하면 두 번째 것도 성립하는 거고 두 번째 거 성립했는데 연속된 두 개가 성립하면 세 번째 것도 성립하는 거고 이게 확인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증명을 하는 방법이 수학적 귀납법이다 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걸 알아. 시그마 K를 때 n까지 K제곱이 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 알아. 근데 이걸 증명을 해야 돼. 사실 증명을 해야 되면 첫 번째 뭐부터 하자고?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자고. 그럼 좌변이 어떻게 돼?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K제곱이니까 얼마야? 그냥 1의 제곱이니까 1이지. 우변은 얼마야? 우변은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얼마겠어? 1이겠지. 됐어? 그러니까 좌변이랑 우변이 같은 게 확인이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연속된 두 개가 성립하는 걸 확인을 하자고 했지. 단 얘가 성립한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알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6분의 이게 성립한다는 거 알아. 그럼 여기서 식 조작을 해서 n 더하기 1번째에도 성립함을 보이고 싶거든? 그래서 양변에 뭘 더할 거냐면 n 더하기 1의 제곱을 더할 거야. 됐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흰색이 나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n 더하기 1의 제곱을 더했더니 이쪽 식을 내가 뭐라고 쓸 수 있게 됐어? 시그마 k는 1부터 n 더하기 1까지 k제곱 맞아? 맞아? 그럼 이거는 요거의 n 더하기 1번째지 요 다음 번째지. 됐어? 그럼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얘도 이거의 다음 번째에 뭐가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돼. 6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 2n 더하기 3이 나오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이제 이걸 계산했을 때 이게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이거 계산 아까 어떻게 하기로 했지? 적당히 묶어서 공통인수를 묶어봐. 6분의 n 더하기를 묶을 수 있지. 6분의 n 더하기를 묶으면 얘는 2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2인 될 거고 뒤에는 6n 더하기 6이 되겠지? 뭐야 뭔 개소리야. 2n제곱 더하기 2n제곱 더하기 n이지. 됐지? 그럼 얘는 몇이 되는 거야? 얘는 2n제곱 더하기 7n 더하기 6이니까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2n 더하기 3 곱하기 n 더하기 2가 되거든? 됐어? 그러니까 결국 이걸 계산을 했더니 위에 거랑 똑같아? 이거랑 똑같아? 똑같잖아. 2n 더하기 3, n 더하기 2, 6분의 n 더하기 1. 됐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한다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러니까 증명 과정이 장황하긴 한데 결국 증명을 할 때 쓴 건 이 톤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되면 목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서 말을 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어. 어찌됐든 n이 1일 때 성립을 하고 연속해서 계속 성립하는 걸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앞에 게 성립할 때 어쨌든 1일 때 성립하는 거 확인을 했잖아. 1일 때 성립하는 거 확인을 했잖아. 그러니까 1일 때 성립할 때 2도 성립하고 2가 성립할 때 3도 성립하고 이걸 보여주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기 위해서 양변에 적절한 걸 더해줬다라고 봐주면 되겠지? 그럼 하나 더 해야 되지 우리가 증명을. 뭐 해야 돼? 삼성도 안 했잖아. 이게 성립하는지도 증명 안 했잖아. 이거 성립하는 증명을 첫 번째 구하고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그럼 n이 1일 때 좌변은 어떻게 돼?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k 세제곱이니까 1 세제곱이니까 1이지. 우변은 2분의 1 곱하기 2 전체의 제곱이니까 이거 1이지.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증명을 했어. 그럼 두 번째 뭐라고 가정을 해? 시그마 k는 1일 때 1부터 n까지 k 상승이 뭐랑 같은 건 알아? 2분의 n 플러스 1이 원전적으로랑 같은 건 알지? 그럼 여기에 뭘 더해서? n 더하기 1의 세제곱을 더해서 얘 무슨 항을 만든 거야? 얘 다음 항을 만들었지? 얘 다음 항이 뭐가 돼? 시그마 k는 1부터 n 더하기 1까지 k 세제곱 얘 다음 항을 만들었지? 근데 좌변에 n 더하기 1의 3승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뭘 만들어야 돼? n 더하기 1의 3승 이렇게 더해줘야 되지? 됐어?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 4분의 n 더하기 1의 제곱 정도는 묶을 수 있지. 그럼 뒤에 뭐가 남아? n제곱 더하기 4n 더하기 4가 남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n 더하기 1의 원전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2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전체의 원전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한 얘의 다음 항이 이렇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그니까 얘가 성립할 때 그 다음 항도 성립한다가 증명이 된 거지. 그래서 증명 끝. 됐어? 그래서 방정식에서의 증명은 이렇게 끝내면 되고 부등식 증명도 하나만 보고 끝내자.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은 문제를 굳이 풀리진 않을 거야 너희한테. 알겠지? 마지막 598번 하나만 보고 오늘 수업 자체는 여기서 끝내면 될 것 같아.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얘는 모든 자연수가 아니라 n이 몇 이상인 자연수야? 2 이상인 자연수지. 그러니까 n이 1일 때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n이 몇일 때 확인을 해야 돼? 즉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얘가 얘보다 큰지 어떻게 알아? 해보면 되지. 한별식이지 않아. 야 어떤 거 두 개 비교할 때 항상 뭐 해보면 돼? 뺄셈 해보면 되지. 얘에서 10배는 뭐가 남아? 1 플러스 h의 완전제곱에서 1 플러스 2h를 빼면 뭐가 나와? h의 제곱이 없는데 얘는 0보다 클 수밖에 없지. 왜? h가 0은 안 되니까. h가 0보다 크니까. 됐어? 그러니까 얘가 얘에서 얘를 뺐더니 양수가 나온다는 건 얘가 얘보다 크다가 증명이 된 거지. 그래서 증명 끝. 다음 두 번째 뭐가 성립해? 얘가 뭐보다 크다가 성립한다? 이게 성립할 때 나는 얘 다음 항을 만들고 싶지. 여기를 뭐로 만들고 싶어? n 플러스 1로 만들고 싶지. n 플러스 1로 만들었다는 건 양변에 뭘 곱했다라는 거야? 1 플러스 h를 한번 곱했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1 플러스 h를 한 번 더 곱하면 결국 이쪽은 완성이 됐어. 1 플러스 h, n 플러스 1승이라고 다음 항이 완성이 됐는데 사실 얘 다음 항은 뭐여야 돼? 1 플러스 n 플러스 h여야 되지. 됐어? 근데 얘를 전개를 해보면 다음 항이 나오는지 한번 봐봐. 1 더하기 nh 더하기 h 더하기 nh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얘가 1 플러스 n 플러스 1 h 더하기 h 제곱이지. 얘랑 같아? 같지는 않지. 근데 얘가 뭐보다는 크다야? 1 더하기 n 더하기 1 h보다는 큰 거잖아. 왜냐면 1 더하기 n 더하기 1 h가 여기 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뭐가 성립하는 거야? 1 더하기 h에 n 더하기 1승은 1 플러스 n 플러스 1 h 더하기 h 제곱보다 큰데 얘가 누구보다 큰 거야? 1 플러스 n 더하기 1 h보다는 큰 거지. 그러니까 누구를 생략하면 돼? 그 가운데 걸 생략을 하고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게 확인이 됐지. 그러니까 얘도 그냥 증명이 끝난 거야 그렇게. 그래서 그냥 항상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 항도는 가장 시작함. 그걸 증명을 하고 그 다음 거는 연속적으로 성립하는지를 증명을 하면 되는데 식에다가 계속 어떠한 조작이 들어가는데 보통은 좌변에 무슨 짓을 해? 좌변에 다음 항을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한 걸 우변에도 똑같이 곱해서 그 결과물이 우변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확인을 한 거지. 됐어? 네, 이제 문제 풀어.